사무실에 이상한 자살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뒤 주인공인 후아네스 형사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지? 잠시만, 이거 무슨 말이야? 작은 사무실에서 한 변호사가 자살을 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 평범한 자살 사건 같지만 사건 현장은 무언가 미심쩍습니다. 최고의 수사관인 후아네스와 그의 파트너 피파 형사를 도와 사건의 진실을 찾아보세요.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영화 속 이야기라는 건가? 하여튼 일단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이 뭐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남성스럽게 나고 턱에 각이 진 이 검은 옷의 남성이 형사인가? 아니 경찰인가? 하여튼 한 명이 서 있고, 그리고 바닥에 총이 떨어져 있죠. 총이 떨어져 있는데 뒤에 이렇게 핏자국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턱에 이렇게 빵 하고 쏜 거겠죠. 쏘아서 이렇게 자살한 모습이처럼 보이는데 자살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이 죽은 이 남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사무실이 보면은 문에 아드리안 아코스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지 않을까 싶고,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뭐라 적혀 있는데 아드리안 앤 산티아고 앤 소피아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는 형사 전문 법률 사무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여기가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료인지 아니면은 뭐 파트너인지 모르겠지만 세 명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예, 이름이 세 개가 적혀 있어. 아드리안, 산티아고, 소피아.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근데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네. 뭐 한쪽 구석만 찍혀서 그런가? 안 보이는 곳에는 다른 테이블이 있나? 하여튼 그렇고, 이 벽걸이 TV에는 뭐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게 이름이 자세하게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수요일에 형무소에 수감된다라는 뉴스가 있고, 그리고 옆에 금고, 그리고 리모콘, 선인장, 그리고 또 재떨이가 있죠, 창가에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랑 잔이 있네요. 술병이랑 잔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 잘 봐야 돼. 지난번에도 막 커피 같은 거 나왔잖아요. 보니까 술병에 술이 요만큼밖에 안 비워져 있거든요. 술병에. 근데 술잔에도 요만큼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술이 마신 게 아닌 것 같아. 마셨든지, 아니 한 모금 정도 마셨나? 한 모금 정도 마셨나? 아니면은 술을 뭐 거의 뭐 손대진 않았다. 뭐 나중에 뭐 이 죽은 사람 알코올 뭐 농도 뭐 그런 거, 혈중 알코올 농도 같은 거 보면 나오겠지만,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술이 있기는 있어요, 테이블 위에. 그리고 노트북 옆에는 뭐죠 이거? 뭔가 삼각형 같은 게 뭔가 세워져 있고, 뒤에 빨간 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 뭐 스탬플러인가? 스탬플러 같은 거 있고, 테이블 위에 휴대폰, 그리고 쓰레기통은 비워져 있고. 그렇죠? 그럼 일단은 사진들부터 먼저 봅시다. 사진인데 개소식이라 돼 있잖아요. 옆에 요거 보시면 개소식이 요게 그거죠. 사무실을 열은 거를 기념해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드리안, 한 명이 산티아고고, 한 명은 소피아네. 그럼 오른쪽에는 여성이 소피아일 거고, 누가 아드리안이고 누가 산티아고인지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두 남성들이, 잠시만, 근데 동일 인물인가? 이게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 사진을 좀 플래시를 껐더니 얼굴이 검게 나오는데 밑에는 좀 하얗게 나오고 위에는 좀 검게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겠죠? 둘이서 뭐 테니스도 같이 칠 만큼 친하다. 아, 테니스가 아니구나. 스쿼시구나. 라켓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 아기가 있네. 위에 보면은 아드리안이 가운데, 이 사진 속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드리안인갑다. 왜냐면 혼자 독사진이 있잖아. 나름 이름을 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세 명이서 같이 하더라도 자기 사진을 딱
크게 걸어놓은 거니까 이 가운데 이 아드리안인가 보다. 이 약간 거무잡잡하고 이렇게 머리에 이 뭐죠? 이렇게 좀 M자 탈모 있으신 분. 이분이 아드리안. 그리고 옆에 소피아랑 같이 이렇게 아기가 있구나. 한, 둘, 셋, 넷, 다, 일곱, 8살짜리 아기가 있네. 근데 누구일까? 이 아이는 생머리인데 엄마는 곱슬머리고 아빠도 흑인처럼, 흑인이 아닌가? 색깔이 이래서 그런가? 흑인은 아닌가? 하여튼 애가 있어요. 애가 있다 볼 수 있고, 애가 뭐 우리가 뭐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이 좋은 새 친구들이면서 동료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전기 한번 볼까요? 무전기. 옆에 보면은 피해자가 아드리안 아코스타. 제가 아까 말했죠? 이게 이 사람이 아드리안인가 보다. 왜냐면 독사진 있는 거 봐서는. 그리고 변호사고 42세고 독신에다가 자녀가 없음. 자녀가 없음? 잠시만. 이 사진에 그럼 가운데 있는 애는 누구야? 누구 애야? 아, 그냥 소피아의 애인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뭐 소피아의, 아니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 중에 누군가의 아이겠지만 아드리안 애는 아니네. 그렇네요. 하여튼 그렇고, 보면은 후아네스 형사님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시신은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한 인부가 이 건물의 창문을 닫다가 발견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그 인부는 신문하기 위해 경찰서로 데려왔어요. 방금 피해자의 동료인 소피아와 산티아고에게 연락을 했는데 두 명 모두 어제 저녁에 사무실을 나섰다고 하네요. 반면 그들이 퇴근할 때 아드리안은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이걸로 통해 알 수 있는 게 소피아와 산티아고는 같이 이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들이 퇴근할 때는 혼자 아드리안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명이서 동시에 같이 퇴근을 한 건가? 아니면 따로따로 퇴근을 한 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그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아드리안은 어제 하루 종일 좀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중요한 사건에서 패소해 그런 줄로만 알았답니다. 그가 자살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근데 자살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전화로 아드리안의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정말 망연자실해 보였다고? 전화로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이라면 둘이서 같이 있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피아랑 산티아고가 결혼을 했고 낳은 아이가 요 아이인가 보다. 요 가운데 아이. 그래, 아빠 수염 색깔이랑 머리 색깔이랑 같네. 그런 느낌이네. 오케이. 그리고 언뜻 보기에 소피아는 몇 년 전부터 그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야? 내연 관계? 몇 년 전부터? 혹시 8년 전부터? 8년 전부터. 반면에 산티아고는 몇 달 전 아내가 죽은 후에, 뭐야? 이것도 다르네. 산티아고는 몇 달 전 아내가 죽은 후에 아드리안과의 우정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 진술했어요. 산티아고랑 또 소피아가 부부가 또 아니네. 그냥 다 각자네. 각자인데 소피아는 죽은 아드리안과 내연 관계인 것 같다라는 거고, 산티아고는 아내가 몇 달 전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 사진 속의 애가 산티아고 딸이네. 그런 거죠. 좀 아내가 있는 사람은 산티아고밖에 없는데 애 사진이니까 산티아고 딸이겠죠.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아무튼 위에 참고인들로부터 더 많은 진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은 테이블 위 휴대전화를 한번 볼게요. 밑에는 사건 번호 452번 2월 10일 돼 있는 이렇게 파일이 놓여 있는 것 같고, 밑에 아드리안, 우리 둘이 이 소송 사건을 맡기로 한 이상 자네가 이 문서들을 검토해 주기 바라네.
사실 난 조금 놀랐어 라 돼 있고 밑에는 잘 안 보이죠? 사건 번호 451을 아드리안이랑 이 동료 둘 중에 한 명이 같이 또 진행하기로 했는가 봐요. 그리고는 휴대폰인데 휴대폰에 알림 새로운 짝이 매칭되었어요. 이거는 그거죠. 뭐 외국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커플 뭐지? 뭐 데이트 앱, 데이트 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로부터 이제 매칭이 되었다. 만나러 갈 거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전화번호 좀 있고 어떤 여성의 어깨가 있고 여자겠죠. 남자가 어깨를 이렇게 까고 있진 않겠죠. 어떤 여성으로 추측되는 어떤 여성의 어깨, 그러니까 막 과감하게 자신을 막 이렇게 뭐 보여주고 하는 과감한 여성의 사진이 있고, 우리 이제 어쩌지? 우리 이제 어쩌지? 나도 잘 모르겠어. 생각 좀 해봐야겠어. 잠시만. 이 좀 이상한데? 보세요. 우리 이제 어쩌지라고 여성이 문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라는 거 봐서는 둘이서 무슨 트러블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위에 새로운 짝이 매칭되었어요. 애인이 있는데 다른 여성과 계속 이렇게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아드리안 이놈이, 죽은 놈이. 근데 여성 쪽에서 자기야 초음파 사진을 찾느라 벌써 몇 시간째 집안을 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들고 간 것 같아. 뭐야? 초음파 사진을 찾느라 몇 시간이나 집안을 뒤지고 있는데 그걸 들고 간 것 같다? 더군다나 내 물건을 죄다 뒤진 것 같고, 만약 그게 폭로되면 우린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어. 빨리 답장 좀 해. 잠시만, 일단 이 연락이 오고 간 게 2월 12일이죠. 그리고 3시 30분쯤에 잠시만, 2월 12일까지는 서로 이렇게 문자가 오갔는데 어제라고 돼 있는데 답장이 없네. 어제는 자살을 해서 답장을 못한 건가? 근데 퇴근 시간에 죽었을 거 아니야. 퇴근 시간까지는 봤다고 했잖아, 동료들이. 근데 그 뭐 문자를 피하고 있네. 이 여성의 연락을 피하고 있네. 초음파 사진을 누군가 가져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 초음파 사진이라면, 연인 사이의 초음파 사진이라고 하면은 뭐 임신과 관련된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남자는 막 새로운 짝이랑 매칭을 하려고 하는 거 봐서는 좀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가 봐. 이 여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성이 소피아인가? 동료면서 동료랑 사귀고 임신도 하고, 근데 왜 곤란해? 소피아는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은 보니까 제가 확대된 밑에 시간을 보니까 7시 25분에 연락이 왔구나. 저녁에 연락이 와서 답장을 못했네. 동료들이 퇴근한 이후에 자살한 거잖아요. 자살이란다. 살해된 게 퇴근한 이후잖아요. 저녁 때 이때는 이미 죽어서 연락을 못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지갑 속을 한번 볼 텐데 바로 초음파가 있구나. 초음파 촬영일이 2020년 2월 10일. 2020년 2월 10일? 아까 서로 이렇게 연락했을 때가 2월 12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 초음파 촬영일이 이 사람 지갑에 있어? 아까 막 뭐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아. 내 물건을 뒤졌어. 이 아드리안이 뒤져서 가져간 건가? 그리고 뒤에는 슈퍼마켓 222달러 뭐 어쩌고 저쩌고 259로 끝나는 뭐가 적혀있고, 바코드 번호인가? 잠시만, 시간이 7시인데? 7시에 어제가 아닐 수도 있구나. 어제가 아닐 수도 있지. 그래. 그리고 카드 있고. 그러면은 노트북 한번 볼게요. 노트북으로 넘어가면, 잠시만, 바로 보시면은 바코드 번호가 끝에가 259로 끝나죠. 뭐야? 슈퍼마켓이 259잖아. 이 샌드위치, 먹지도 않은 샌드위치를 한 며칠째 놔두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어제 저녁 7시에 샌드위치를 산 거잖아.
그렇죠. 잠시만 7시에 샌드위치. 근데 연락은 7시 25분에 왔는데 답장을 안 하고 있어. 7시에서 7시 25분 사이에 살해됐을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2020년 2월 14일이구나. 오늘은 2월 14일. 그러니까 죽은 지 이틀 정도가 지난 거네요. 맞나? 이틀 정도 지난 거 맞나? 2월 12일, 13일 날 죽었네. 14일. 오늘 하루 지났네. 하루 지났는데 메뉴에 광고, 인기 아이템 곧 품절 지금 확인하세요 라고 돼 있고, 이건 아닌 거죠. 소피아가 프린터 잘 작동해 라고 보냈는데 이건 읽었죠. 그리고 사건 번호 331 도움. 아까 사건 번호 몇 번이었지? 452번이었죠. 그리고 밑에 바로 있네. 산티아고가 사건 번호 452 내일 회의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공지함. 잊지 말걸. 아까 사건 번호 451을 너와 함께 하게 됐어 라고 했는데 이제 산티아고랑 아드리안이 같이 하게 됐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 사건이 뭐랑 연관이 있는 거지? 사건 뉴스 수요일 형무소에 수감 25년 선고. 이 뉴스에 난 이 여성이겠죠? 25년에 선고받은, 잠시만, 이 여성을 변호하게 된 건가 둘이서? 하여튼 일단은 체크해 둘게요. 근데 이 450이라는 게 뭐 어떻게 연관된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고 소피아가 비용 처리 나 먼저 갈게. 그리고 식대 영수증은 잘 보관해. 아까 샌드위치 영수증, 식대 영수증. 이게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세 명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소피아가 뭐랄까 이렇게 좀 돈 같은 거를 관리하는구나. 그런 거고. 다시 한번 산티아고가 452 회의 내일 회의 사건과 장소에 대해 공지함. 2월 11일 날 보낸 거죠. 그리고 사건 번호 331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소피아랑은 사건 번호 331을 다루고 있고 산티아고랑은 사건 번호 452를 다루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건 번호 452 회의 이번 주 내내 의뢰인과 회의를 가질 예정임. 내일 회의 시간과 어쩌고 돼 있고, 오늘 오후 내내 제2회의실에 필요함을 공지함. 오케이.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그냥 식대 영수증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잠시만. 스팸 메일함에 4개, 중요 메일함 받은 편지함. 잠시만. 9시 30분에 온. 이게 나타내는 게 이거구나. 뭔지 알겠다. 2월 13일 날 5시 45분에 보낸 메일은 확인을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거지. 이 이후에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금고 안에 한번 볼게요. 금고 안에 보면은 잠시만. 아드리안 산티아고 소피아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2012년 창립. 2012년 창립이라. 지금이 언제였죠? 2022년이었죠. 10년 전이죠. 사건 번호 115 카를로타 코레아. 사건 번호 115 사건이 또 나오네. 그리고 USB 있고, 지난 7월에 본인을 습격한 강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간절히 기다리던 뱃속의 아기를 유산하고 말았다. 간절히 기다리던 뱃속의 아기를 유산하고 말았다. 그럼 아까 지갑 속에 있던 게, 잠시만, 이게 증거인가? 증거라서 놔두고 있는 건가? 아니 근데 증거를 왜 굳이 지갑에 보관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잠시만. 시간이 잠시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름. 왜 그렇게 보냐면 2012년에 창립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같이 찍은
개소식 해가지고 찍은 게 있어. 그럼 이때가 2012년이란 말이잖아요. 2012년이고 지금은 2020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사진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8년 전이란 말이잖아요. 8년 전. 지금 이 아드리안이 입고 있는 보라색 셔츠 그리고 넥타이가 개소식 때 찍은 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소피아가 걸치고 있는 이 이 보라색 셔츠도 같은 색이죠. 옆에 이 산티아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때가 8년 전이란 말인 거네. 그거를 왜 보여줄까? 이때 이 꼬마 아가씨가 이제 16살쯤 됐다는 거잖아요. 이 어깨에 이 여자가 그 꼬맹이인가? 그러면 말이 돼. 보세요. 그러면 말이 돼. 우리 이제 어쩌지? 나도 잘 모르겠어. 생각 좀 해봐야겠어. 자기야, 초음파 사진을 찾느라 벌써 몇 시간째 집안을 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들고 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집에서 이거를 뒤져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커서 16살인데? 16살이면 미성년자잖아. 이 스페인은 가능한가? 미성년자랑 이게? 하여튼 그래갖고는 공경에 빠졌다. 빨리 답장 좀 달라 하는 건데 아드리아는 이게 친구 딸이니까 산티아고 딸이니까 막 좀 난감한 거지. 잠시만. 근데 이거는 산티아고가 난감한 거잖아. 아니 자기 딸이랑 이렇게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란 거를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나? 하여튼 이런 관계라서 열받은 건가? 산티아고가? 그래서 와갖고 죽인 건가? 이번 소송 어쩌고저쩌고 이건 다 함정인가? 뭐 함정이 너무 많이 나와. 뭐 하나에 집중된 게 아니고 뭐 452, 331 또 뒤에 또 뭐 있었죠? 이 여기에 있는 C 코레아 돼 있고 25년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이고 이건 함정이네. 함정이고 그러면은 이 초음파가 이 16세 꼬마 아가씨의 초음파를 가져온 거다. 연관이 있다. 라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고, 이거를, 잠시만, 정리가 안 된다.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성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초음파 사진이 사라졌다 했는데, 요게 초음파 사진이 있잖아요. 초음파 사진이 있는데, 2020년 2월 10일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 초음파 사진이 진짜 이 여성이 말하는 초음파 사진이 맞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뭐 초음파 관련된 무엇인가 뭐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7월에 본인을 습격한 강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번호 115번과 관련된 초음파 유산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7월에 뱃속의 아기가 유산됐다고 돼 있어. 7월 달에. 근데 지금은 2월이잖아. 5달이나 지났잖아. 근데 이 지갑 속에 있는 이거 이 초음파 사진은 2월 10일이야. 근데 이 지갑 속에 있는 이 초음파 사진이 왜 아드리안의 지갑에 있을까? 그거는 이 친구 산티아고의 딸과 16세 산티아고의 딸과 이거 너무 막장인가? 16세 산티아고의 딸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를 친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가 가가지고는 친구 집이니까 뭐 서로 친하고 하니까는 서로 막 스쿼시도 같이 할 정도로 친하니까 비밀번호를 알았겠지. 그리고 뭐 산티아고 없을 때도 집에서 가서도 뭐 했겠지.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거를 들고 나왔네. 잠시만 이거를 놓쳤네.
옆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자살을 하지 않는 거지. 크리스찬은 자살을 안 하잖아. 맞나? 그런 게 있고, 위에는 뭐 편지랑 편지 본토 같은 게 있고, 50days no drink. 이거는 그거죠. 50일 동안 술을 끊었다는 거죠. 50일 동안 술을 끊었다? 근데 테이블 위에 술이 있었잖아.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건가? 아으씨, 내가 산티아고 딸한테 무슨 짓을 했지? 걱정돼! 해가지고는 술을 마실까 말까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한 거지. 그래갖고는 원래는 술을 끊었어. 50일 동안이나 술을 끊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는 술을 따랐긴 따랐는데 술 안 마시진 않은 거지. 이거 50일이나 견뎠는데 마실까 말까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야, 네가 내 딸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는 빵 하고 써갖고는 죽이놓고는 이렇게 꾸몄다. 잠시만, 자살인 것처럼 꾸며놓은 장치인가?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이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끔은 해야 되잖아. 아, 이거는 그냥 와가지고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끔 꾸며놓은 건가? 너무 술을 안 마셨어. 이게 친구 딸한테 그런 짓을 해가지고 걱정이 뭐 걱정도 안 들었나? 걱정도 안 들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새로운 짝이 매칭되고. 하여튼 정리를 해보면은 이 아드리안, 산티아고, 소피아는 세 명이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이 산티아고의 딸이 커가면서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신여성으로 자라가지고, 저 어제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꼬맹이로 보였는데 이제 여자로 보이는 걸 해가지고는 서로 이렇게 관계가 된 거지. 근데 뭐 사실 산티아고 딸이 뭐 19살이나 20살 되면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문제는 16살인 거야. 그게 문제인 거죠. 16살이라는 게.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산티아고가, 야, 네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하면서 와가지고는 죽이고는 뭐 술병 같은 것도 꺼내가지고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고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놓은 거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7시 이후로 연락을 안 받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뭐 샌드위치도 보시면 뭐 샌드위치도 좀 먹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건 아니야 일단은.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게 뭐 사건 번호가 어떠고 저쩌고 이건 다 함정인 것 같아. 너무 차라리 사건 번호가 딱 하나 정도만 나와서 이쪽으로 몰고 갔으면 내가 혼돈이 됐을 수도 있는데, 너무 여러 개가 나오고, 특히 이 뭐냐, 잠시만, 노트북에 보니까 검색에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돼 있는 게 있네. 이걸 내 지금 봤네. 확실하다. 빼박이다, 빼박. 그러니까 안드리아는 그 여자의 꼬맹이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산티아고의 딸을 임신 중절을 시키려고 마음 먹고 있네요. 그래서 이 초음파도 이제 몰래 들고 와가지고는 숨긴 거고 했는데, 맞죠? 그런데 친구,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죽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지네요.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 금고 안에 들어있는 이 뭐 편지 같은 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그럼 이제부터 사건이 어찌 된 건지 확인해 볼게요. 사건 해결! 후아네스 형사와 함께 범인을 찾았나요? 아니요, 혼자 찾았는데. 이제 현장에 흩어진 단서를 재구성해서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보세요. 사건 현장은 2명의 동료와 함께 일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아드리안 아코스타의 사무실이다. 그러니까 동료랑 같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후아네스 형사가 수첩에 적어놓은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드리안 본인이다. 이거는 뭐 바로 파악했죠. 아드리안에게는 임신한 애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초음파 사진을 찾아내 두 사람의 비밀을 알아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컴퓨터 화면의 웹사이트 탭을 보면 아드리안이 임신 중절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아드리아는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초음파 사진은 카를로타가 유산한 아기의 것이 아니군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7월달이었죠. 샌드위치 포장지에 찍힌 바코드 번호와 지갑 속 영수증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군요. 이거 바로 알았죠? 따라서 그 영수증은 샌드위치를 사고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7시 이후까지는 살아있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동료인 소피아도 임신한 애인일 리가 없습니다. 아 맞다. 소피아도 애인이었다고 했었지. 아드리안이 이게 이 여자의 저 여자 막 나이도 안 가리고 막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초음파 사진을 찾느라 벌써 몇 시간째 집안을 뒤지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소피아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퇴근하고 나서도 가능하지 않나? 보낸 시간 내가 이 집을 하루 종일 뒤지고 있어라고 했던 그 시간에 소피아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애초에 소피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진을 보면 개소식이 2012년에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꼬맹이로 넘어가겠죠? 한 여자아이의 생일도 개소식과 같은 날입니다.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다 소피아의 셔츠에 똑같은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얼룩이었나? 나 핏자국인 줄 알았는데. 생일을 맞이한 아이는 아드리안의 딸이 아닙니다. 후아네스 형사의 수첩을 보면 그는 자식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자아이가 2012년에 8살이 되었다면 2020년에는 16살이겠죠. 임신이 가능한 아이가 된 겁니다. 16살이라고 무조건 임신이 되나? 그런가? 되나? 또 다른 단서는 휴대전화의 프로필 사진에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창문은 생일 파티가 열렸던 집의 창문과 정확히 똑같아요. 그렇네? 나는 막 외국에 놀러 간 줄 알았어. 더구나 금고 안에 있던 십자가 목걸이는 사진 속의 여자아이가 목에 걸고 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녀는 사랑의 징표로 그 목걸이를 아드리안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아니 저 꼬맹이 목에 걸려있는 거는 안으로 가려져 있잖아. 근데 줄이 같구나. 와 나는 종교적으로 생각했네. 초음파 사진이 집에서 사라졌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나 어머니일 겁니다. 결국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산티아고나 소피아 중 한 명이 아드리안을 죽인 거겠죠. 초음파 사진을 발견한 게 아드리안이 아니고 그녀의 부모님인데, 그러니까 산티아고인데 산티아고가 아드리안을 죽이고 나서 지갑에다 꼽아둔 거네. 살인 동기는 밝혀냈지만 살인범이 누군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여자아이는 대체 누구의 딸일까요? 산티아고의 딸일까요? 아니면 소피아의 딸일까요? 소피아의 딸일 수는 없지 않나? 과거에 출산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이메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티아고가 매일 저녁 아드리안에게 메일을 보내 그 다음날 있을 회의에 관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이 일어난 13일에는 깜빡 잊고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네. 왜 쓸데없는 메일이 오고 갔지라고 생각했는데 산티아고가 452 회의 관련해서 2월 10일에도 보냈고 2월 11일에도 보냈고 2월 12일에도 보냈는데 2월 13일에는 안 보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산티아고가 집에서 그 딸의 초음파 사진을 발견해 가지고는 이게 뭐냐 하면서 찾아와 가지고는 아드리안을 죽이고 그리고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이렇게 술을 따랐다 이거네요. 이거 좀 술을 좀 따라가지고 좀 마시든지 해가지고 하지.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는 아예 증거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과학수사 2020년인데 그런 거죠. 그냥 고민을 했다라는 증거만 나타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남봉꾼은 또 한 명 주님 곁으로 가네요.
네, 지금까지 케이스 6번이었는데 이거는 거진 완벽하게 맞춘 게 아닌가 싶어. 그렇죠? 이제 점점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